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모멘텀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종목을 또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에 골라주신 종목들이 진짜 이 취지에 잘 맞게 상승률이 좋다 보니 매주 오실 때마다 AS 전략을 마련해보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한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STI에 대한 AS 전략을 마련해 볼 텐데 지금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전일 35,000원을 터치하면서 목표 주가였던 30,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25%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눌림목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음봉이 뜨고 있네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특정 섹터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 결국 뭐 반도체 시장은 공급 소치지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순도 화학약품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CCSS라는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거의 회사 매출의 70~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공정이라든지 반도체 공정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대표적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장비 수요는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고객사가 투자를 확대하면서부터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적도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전력 반도체용 신규 공정 장비를 거의 1,000억 원 규모로 납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회사가 처음으로 진출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0% 상향 조정한 33,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어제 그 호재로 인해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이번에도 목표 주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33,000원으로 상향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도 27,000원으로 다시 잡아주셨으니까요.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을 통해서 첫 번째 기회도 다시 찾아보도록 할 텐데 드디어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가장 큰 산이었던 FOMC를 넘어섰는데 이제 금리 인하 가시화에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라든지 다양한 섹터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대표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던 일정도 있고 네.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골라봐야 할까요? 지금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동안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뭐 ADC라든지 아니면은 SC 제형 플랫폼이라든지 제형 변경 플랫폼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빅파마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민운시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급격한 조정보다는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연말과 연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M&A라든지 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은 성수기입니다. 빅파마들이 지금 현재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런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의 생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제형 변경 플랫폼을 쓴다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내 대형 빅파마들이나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1월 중순쯤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하는 가장 큰 주요 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무난하게 베팅하기에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충분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이 제약
제약바이오 쪽으로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그렇지만 이제 생물보안법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일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A라든지 기술 이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지 않으면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할지,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일지 대표님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저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실히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키포인트 짚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노바메이트, 뇌와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이런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세노바메이트, 미국명으로는 엑스코프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신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뇌전증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FDA 허가를 통해서 일단은 부분 발작 쪽에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실제 부분 발작 환자 쪽에서는 가장 많은 처방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임상 결과를 통해서 전신 발작과 그 다음에 지금은 성인만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10대까지도 처방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FDA에 다시 한번 적응증 확대에 대한 어떤 신청을 한 이후에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처방할 수 있는 환자가 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가 점점 더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엑스코프리라는 약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세노바메이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LNC바이오가 중국 모멘텀 안고 주가가 날아가는 걸 보고 네. 결국에 바이오 쪽에서는 중국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쪽을 우리가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SK바이오팜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LNC바이오도 미국 쪽에서 어떤 이제 원재료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중국과도 이제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뇌전증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장 먼저 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으로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인데 드디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노바메이트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뇌전증 혁신 시장인 세노바메이트와 그 다음에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 신약 허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 세노바메이트라든지 수면 장애 치료제 모두 다 실적 급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실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실적이 레벨될 수 있는 아주 중장기적인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급증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사로잡는 쪽이 강자가 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밴드,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 텐데 어느쯤에서 잡아서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근데 윗골을 좀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금액의 한 4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를 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고점 정도는 뚫고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룸이 열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요 15만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8천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15만 원으로 목표주가 설정해 주셨고 손절 구간은 12만 8천 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전략들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램 공급 부족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AI 모멘텀은 역시나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양 종목의 주가 흐름은 살짝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반도체 쪽은 계속 너무나 업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핵심 장비 제품인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급은 지금 공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생태계가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AMD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기타 이런 빅파마들 같은 경우, 빅테크 같은 경우도 주문형 반도체를 통해서 자체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칩에도 결국은 HBM을 포함한 D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일단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 만큼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증설이 된 만큼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왕이면은 1차 벤더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단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은 반도체를 강조해 주실 때마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바로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인데요. 두 가지 키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중일관계와 낙수효과 두 가지 함께 엮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약간 균열이 생기는 것 같다 보니 네. 우리나라가 또 반사수혜를 받아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가 포토레이스트라는 감광액을 쓰게 되는데 이 감광액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사실 동진 세미캠입니다. 근데 이 동진 세미캠에 포토레이스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삼양 NC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회사가 사실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소재 시장에서 국산화를 완성시킨 선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지세미캠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삼양 NC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실 위탁 생산이 조금 약간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20조 원 이상의 테슬라 쪽 파운드리 수주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테일러 팹을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지세미캠도 미국 쪽에 투자를 해서 소재를 납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팹이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동지세미캠이 포토레이스를 많이 납품하게 될 거고 그 포토레이스의 소재인 삼양 NC캠의 소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도 급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3분기 만에 모두 다 돌파했을 정도로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높여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곧바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겁니다. 일단은 작년 초 정도, 올해 초 정도의 고점이거든요. 28,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 NC캠입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내에서 종목 골라드렸으니까요. 꾸준히 저희와 함께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